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 약만 먹을 일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을 다스려야 해요. 이제부터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식치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비타민 C보다도 더 중요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요, 여러분, 견과류가 있어요.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섬유질 30g을 섭취한 그룹하고 10g을 섭취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3개월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해봤더니요. 30g의 섬유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견과류 속의 섬유질이 자아 운동을 촉진해서 담즙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담즙은 간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90%는 장에서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 10%는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담즙이 배출되고 나면은 간에서는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쓰게 되겠죠. 자, 이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재고가 점점 쌓이면서 그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견과류는 이런 기준으로 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데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견과류 속에 착한 기름,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효자 역할을 합니다. 자, 기름때는 기름으로 씻듯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나쁜 기름을 착한 기름으로 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아몬드도 좋고요. 캐슈넛, 브라질너트, 호두 어떤 종류든지 견과류는 다 좋은데 얼마나 먹느냐면은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해요. 한 줌이면 대략 한 30g 정도인데 견과류 속에 착한 기름도 공기와 만나서 산패를 하면은 독성을 띠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쩐내가 안 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견과류는 칼로리가 제법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다. 그리고 또 옥살산 함량이 있는 편이라서 특히 예전에 결석이 있었던 분이라면 과잉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두 번째 음식은 보리 그리고 귀리예요. 이걸 넣고 밥을 지어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밥이 되는데요. 보리, 귀리 둘 다 밥을 지으면 그 미끌거리는 점성이 있죠. 이게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섬유질 때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견과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주로 들어있다면 보리와 귀리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자아 운동을 촉진해서 독소하고 또 담즙 배출을 돕는다면은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관 안에서 물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젤리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의 섬유질이 장 속의 담즙산을 깨끗하게 흡착을 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물 청소나 스팀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불용성이나 수용성 섬유질 모두 콜레스테롤 조절에는 큰 역할을 하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서 동시에 혈당이 높은 분들께 좋은 것이 바로 보리하고 귀리입니다. 단순히 쌀보다 칼로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줘서 인슐린 분비를 동시에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HMG-CoA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LDL 수치도 점점 올라가게 돼요. 당뇨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요, 이것 때문이에요.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현미에 보리나 또 귀리를 같이 넣은 밥을 매일 꾸준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의 최악의 음식이요, 달고 기름진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달하고 기름진
자장면을 먹을 때 우리가 항상 딸려 나오죠. 다 이유가 있는데요. 혈액 속에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기름이 많으면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산패한 기름은 한마디로 쩔은 기름인데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이 콜레스테롤도 산패가 되면은 정말 그 자체로 독성 물질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간에 낀 지방도 역시 산패가 되면은 간 기능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큰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지방의 산패를 막는 음식을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속에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 퀘르세틴인데요. 이 지방의 산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양파를 썰 때 우리 항상 눈물 흘리게 되죠. 매운맛 때문인데, 양파의 매운맛 성분이 유아아릴 성분 또한 지방독을 분해하고 또 림프 해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됩니다. 다만 양파즙으로 먹는 것보다는 생양파나 살짝 쪄서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네 번째 음식은요,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이 콩에 있는 베타콘글리신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항상성하고 또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파처럼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해해서 지질이 과산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하루 50g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는 여성분들 계시죠. 이때 콩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원래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서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LDL 수치가 마구마구 올라가게 되는 건데, 콩 속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치 음식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다섯 번째 음식은 과일 중에 있는데요. 바로 키위 그리고 아보카도입니다. 간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간이고,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열 상태가 되면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키위는 한의학에서 간의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음식 약재로 쓰여왔어요. 키위에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하고 또 불용성 섬유질도 모두 풍부하고요. 또 양리학적으로는 PQQ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지방의 산화 그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하고 비교하면 좀 특별한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맛보다는 좀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죠. 이 고소한 맛이 바로 지방의 맛인데, 불포화지방산하고 포화지방산의 그 비율이 한 6대1로 올리브오일하고 비슷한 비율이에요. 그만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건데,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에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피토스테롤이 뭐냐면요, 파이토 그리고 스테롤이 합쳐진 말이에요. 즉 식물에서 발견이 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총칭하는 건데, 이 피토스테롤은 인체에 흡수가 되면은 소장 점막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서 수치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2g 정도의 피토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LDL 수치가 한 15에서 20mg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보카도는 베타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또 스티그마스테롤 등 다양한 이런 피토스테롤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한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으로 견과류, 보리하고 귀리, 양파, 콩, 키위와 아보카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피해야 할 음식 비중은 줄이고, 또 오늘 알려드린 이런 음식들은 잘 챙겨 드시면서 음식으로 약 없이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해보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